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리사예요. 저는 AI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한글과 AI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AI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팀의 목표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에요. 언어마다 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AI를 만들려면 엄청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AI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로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언어마다 가진 고유의 문법 구조와 발음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팀은 서양 언어들에 대해서는 꽤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같은 언어들은 비교적 잘 처리하고 있었죠. 자연어 처리 능력도 굉장히 높아져서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복잡한 문장 구조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 모두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조금씩 성공을 이뤄가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최근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서양 언어는 잘 처리하는데 아시아 언어들, 특히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특히 어려운 언어로 다가왔어요. 한국어는 발음, 문법, 문장 구조가 서양 언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 AI 모델로는 처리하기가 힘들었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은 AI 기술의 중요한 타깃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AI가 아시아 언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우리 팀에겐 굉장히 중요한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월요일 아침 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서양 언어들에 대한 성과는 괜찮지만 아시아 언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 시장 진출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그때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사, 이 문제를 맡아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2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말에 저는 순간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저도 팀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들을 뒤적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았어요. 아시아 언어와 관련된 논문과 AI 논문들을 뒤적이며 뭔가 힌트를 얻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제 책상 앞에 한국인 동료 지연이 서 있더라고요. 리사,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네요? 응, 아시아 언어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느라 늦어졌어. 지연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일 점심때 보자고. 다음날 지연과 저는 회사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가득한 도시락이었어요. 김밥을 건네주면서 이건 김밥이라고 소개했어요. 동그랗게 말린 음식이었는데 한 입 먹어보니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다니. 김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김밥이 제가 어제 생각한 아이디어와 연관이 있어요. 응? 김밥이랑 AI 문제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야?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밥처럼 한글도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자 체계예요. 자음과 모음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들이 모여 단어와 문장을 만들죠. 이 구조가 마치 컴퓨터의 알고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 한글의 구조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네. 그런데 그게 AI 모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지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문자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AI 알고리즘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가 한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들도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한글의 결합 원리를 AI 모델에 적용해보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지연의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그 결합 방식이 다른 언어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석했죠. 한글의 구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음과 문자의 일치성이 매우 높았죠. 이 점은 AI가 언어를 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첫 주 동안 우리는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리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잭이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리사,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건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해.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어. 잭의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책상 위에 있던 한글 자모표를 보게 되었어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만을 보고 있었지만 한글의 진정한 힘은 그 유연성에 있는 거야. 한글은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를 AI 모델에 적용하면 다른 아시아 언어들도 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지연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한글의 유연성이었어요. 한글의 구조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연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고 우리는 즉시 새로운 접근법으로 모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잭은 여전히 우리의 프로젝트를 의심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의 유연성을 AI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이어갔죠. 마침내 발표 당일이 왔어요.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잭을 비롯한 다른 팀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AI가 한글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심지어 타이어까지 처리하는 모습을 실현했죠. 놀랍게도 처리 속도가 이전보다 40% 이상 빨라졌어요. 팀장님도 감탄하며 말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잭조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죠. 리사, 내가 틀렸어. 네가 해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환하게 웃었죠.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그 후로 우리의 한글 AI 프로젝트는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떠올랐고 전 세계의 언어 학자들과 AI 연구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AI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이진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을 때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체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같은 다른 언어들까지도 더욱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놀라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지식이 만날 때 그 속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연과 함께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연구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지연의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힘을 깨닫고 그것을 AI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냈죠.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글이 AI 기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지금은 구글 AI 연구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데이비드 킴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한글이나 AI에 특별한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며 주로 세계 정세나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한국어와 한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제 인생은 정말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글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AI 혁명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글 AI 팀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글이 AI 기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글이나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저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주로 세계 정세와 국제 관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저 뉴스에서 보던 북한과의 긴장 상태 정도였죠. 뉴스에서 항상 북한이 핵 위협을 한다는 소식만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그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3학년 때 정말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해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한국인이었습니다. 지민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그와 친해지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민이 한글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곧바로 물어봤죠. 지민, 그게 뭐야? 그러자 지민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건 한글이야. 우리나라에서 쓰는 문자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600년 전에 만들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한순간에 깊은 호기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고유 문자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민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죠.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문자를 직접 만들었다고? 지민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맞아.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서 직접 한글을 만들었어. 그래서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워.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아주 논리적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체계적이라니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한글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지민과는 그 이후로도 계속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는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졌죠. 지민은 제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북한도 한글을 사용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는 약간 달라. 예를 들어 우리는 전화기라고 하는 걸 북한에서는 말하는 기계라고 표현하거든. 그리고 북한은 외래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그저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며 두 나라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사회적 체제에서 어떻게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난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해서 남아있었어요. 한글이 가진 논리적 구조와 과학적 원리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고 저는 점점 더 한글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저를 전공 변경이라는 큰 결단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그 대신 언어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더 깊이 연구하면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언어학을 전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예요. 전 세계에 7억 개가 넘는 언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글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원에서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음소와 의미가 결합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예를 들어 영어의 어가 사실은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 소의 머리를 뜻하는 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그 기원이 그림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글은 단순한 그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음운 체계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한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적 혁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글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와 문법적 특성을 깊이 탐구하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논리적인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기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을 연구하며 그 놀라운 과학적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발표한 논문이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한글의 구조가 AI 언어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글 AI 연구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구글의 사라 존슨이라는 연구원이 제 논문을 읽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저와 함께 협력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글이라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에서 저에게 협력 제안을 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사라는 저와의 첫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AI 언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AI에 적용하면 AI가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언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제가 연구해왔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오래된 문자가 최첨단 AI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구글과의 협력을 수락했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글과의 협력 연구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미묘한 표현과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AI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논리적 구조 덕분에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모 결합 원리가 AI에게 단어 생성과 문장 구성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언어 모델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구글 본사에서 열린 내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발표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던 중 일본에서 온 타나카 교수가 일어나더니 제 연구를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비드 교수,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글은 고작 600년 전에 만들어진 미숙한 문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한자나 히라가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타나카 교수의 말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잡은 거죠. 타나카 교수님, 우리의 연구는 문자의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우월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과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어떤 문자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저는 한글의 자모 결합 방식이 AI 언어 처리에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논리적이며 이를 통해 AI가 새로운 단어를 조합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죠. 타나카 교수는 여전히 완강하게 저의 연구를 비판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슈미트 박사는 제 발표를 듣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에 이렇게 잘 맞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원리를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프랑스에서 온 듀퐁 교수도 말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가 미래의 언어 처리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저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한글의 연구 성과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연구가 정말 중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다국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저는 그 반응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구글과의 협력 연구는 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AI에 적용한 모델은 다국어 번역 시스템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였어요. 기존 번역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되었고 AI가 언어의 문맥과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높임법이나 미묘한 표현 차이를 AI가 완벽히 이해하게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했고 심지어 시인들을 초청해 AI가 한국어의 미묘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AI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언어의 미묘한 표현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AI에게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임살이라는 말을 상황에 맞게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등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에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응용하여 소수민족 언어를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연구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기술의 다리를 잇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발전하며 AI와 결합하여 미래의 언어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가 이제는 AI와 결합해 전 세계의 언어 처리를 혁신하고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구글과 한글의 만남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며 앞으로 한글과 AI의 결합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